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팟캐스트 피팅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바르셀로나에서 쉐이크다운이 진행 중입니다. 오늘 목요일 기준으로 29일 목요일 기준으로 4일차 진행 중인데 어제까지 현재 이제 유럽에서 유럽 시간으로 오전 세션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제 3일차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일차였던 수요일에는 총 11개 팀 중에 6개 팀이 트랙에 올랐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맥라렌도 랜더 노리스가 출격을 해서 이번 주 처음으로 주행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잠깐 이제 설명을 먼저 드리면 바르셀로나 쉐이크다운 같은 경우는 총 5일 기간을 지금 5일 기간이 주어졌고 그 중에 3일 동안 트랙에서 테스트를 각 팀별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해요. 뭐 각 팀마다 먼저 월요일부터 시작한 팀들도 있고 지금 이제 아예 참석을 안 한 윌리엄스도 있고 또 에스나 마틴은 아직 나오지 않았거든요. 맥라렌도 29일 수요일부터 참여를 했습니다. 좀 늦게 시작했다고 볼 수 있죠. 29일 수요일 기준 3일차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이날의 이제 주인공은 완전히 메르세데스였습니다. 오전과 오후 세션에서 모두 가장 빠른 랩 타임을 기록을 했고요. 러셀이 1분 17초 580을 기록을 했고 이번 주 전체 최고 기록을 0.5초 이상 앞당겼습니다. 굉장히 빠른 기록이죠. 오후에는 키미 안토넬리가 또 0.2초를 그보다 더 빨리 달렸습니다. 메르세데스가 이제 퍼포먼스와 내구성을 모두 잡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러셀은 오전 내내 92바퀴를 주행을 하면서 전 드라이버 중에 압도적인 주행 거리를 기록을 했고 오후에 안토넬리도 91바퀴를 주행을 하면서 그 하루 동안 총 183바퀴를 주행한다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로써 메르세데스는 이번 주 누적 주행이 이미 334바퀴 주행을 했다고 해요. 이게 거리로는 1500km가 넘습니다. 보통 그랑프리 두세 개를 합친 주행 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메르세데스 수석 엔지니어인 앤드류 쇼블린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오늘 달성한 주행거리에 만족하면서 바르셀로나에서 계획한 초기 이틀간의 목표를 대부분 달성했다라고 굉장히 만족한 평가를 했습니다. 차량이 굉장히 안정적이었고 또 여러 번의 레이스 디스턴스를 이제 거리를 완주를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고무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이 두 드라이버 또한 엄청난 주행량을 소화를 했는데 굉장히 칭찬할 만합니다. 아우디 같은 경우는 오전 중에 5바퀴만 딱 주행을 했습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주행거리가 가장 적었던 아우디인데 니코 힐켄베르크가 이제 이날 수요일도 첫 테스트 주행에 나섰습니다. 근데 단 5바퀴 만에 이 아우디 머신 R26이죠. 이게 멈춰서면서 오전 세션을 통째로 날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후가 이제 되어서 이제 �ül켄베르크가 다시 트랙에 복귀를 했고, 하지만 이제 이날 참여한 6개 팀 중에는 두 번째로 적은 주행 기록을 했고, 데이터도 그만큼 적게 얻어갔습니다. 기록은 1분 21초 010으로 뭐 �ül켄베르크 기록이 썩 좋지 않고요. 뭐 다른 팀들도 뭐 크고 작은 문제는 있었습니다. 뭐 레이싱 볼스 같은 경우는 린드블라트가 오늘 출격을 했죠. 근데 이제 그 레드 플래그를 유발을 할 정도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행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랩 주행을 소화를 결국에 하면서 뭐 나쁘지 않은 기록을 했습니다. 하스 또한 또 기술적 문제가 발생을 했던 것 같아요. 올리버 베어맨이 출격을 했고 21바퀴 주행을 오전에 했고 오후에도 21바퀴밖에 주행을 하지 못하면서 이 오늘 출격한 6팀 중에 최저 주행 거리를 기록했습니다. 오후 세션 중에는 머신 문제로 차고에 거의 뭐 갇혀 있었다고 봐도 되죠. 하스의 팀 감독인 그 코마츠 감독이 오전의 결함은 사실 걱정이 없지만 오후의 문제는 많이 심각해 보인다라고 해서 정밀 분석을 지금 요구 중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제 준비 프로그램의 비교적 초기에 발생한 일이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도 하네요. 베어맨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를 뭐 겪으러 온 거기 때문에 이 테스트 주행에 당연히 문제를 발견해야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뭐 담담하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당연히 뭐 새 차와 새 부품 프로세스에 적응하는 단계이기도 하고 뭐 작년에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정도로 문제가 뭐가 있다라고 하면 한 뭐 30분, 1시간이면 고쳤을 것도 처음이기 때문에 뭐 2시간, 3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또 파워 유닛이 굉장히 복잡해져서 이 올해 복잡해졌다고 하네요. 이 가는 분할이 이제 5대5로 바뀌었기 때문에 뭐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처음이라 라고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스 측은 신뢰성 문제는 아쉽지만 머신이 트랙에 나갔을 때 보여준 성능 개선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라는 입장도 얘기했습니다. 남은 테스트 기간은 이틀입니다. 맥라렌은 수요일 오전 늦게서야 이제 랜던 노리스가 출격을 했고요. 오후에도 뭐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76바퀴를 주행을 했고 1분 18초 307의 타임으로 메르세데스의 1초 정도 뒤진 기록이고 나머지 다른 팀들보다는 앞선 기록 총 메르세데스 듀오 뒤로 3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알핀 역시 125바퀴 주행을 기록하면서 탄탄한 내구성을 증명을 했고 이로써 이제 메르세데스 엔진을 가진 팀들이 조금 두각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쉐이크다운 주간이 이제 이틀 남았는데 목요일에는 아직 주행 기록이 아예 없는 에스턴 마틴이 처음으로 혼다 모터를 가지고 등장합니다. 기대가 되고요. 이번 주 전체 일정을 불참한 이 윌리엄스 팀 같은 경우는 이제 바르셀로나 대신에 바레인에서 열리는 2차 테스트에 참여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차량 무게 문제가 이슈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윌리엄스 바울스 감독은 그런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다만 이제 부품 공급이 늦어지고 있다. 부품 공급이 부족해서 쉐이크다운 이 주간은 아예 통째로 우리가 참여를 안 하는 게 앞으로 시즌 준비를 위해 더 바람직하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페라리, 맥클라렌, 캐딜락은 지금까지 이제 하루씩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 목요일과 금요일 모두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세 팀 등장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레드불과 아우디는 이틀 목요일 금요일 이틀 중에 하루만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남아있는 그 선택권이 하루밖에 없어서 하루 정도 더 나올 것 같고요. 목요일 테스트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유럽 시간으로 진행이 되니까요. 또 이 내일 4일차 되는 목요일 세션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요약을 한번 또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메르세데스가 이렇게 빠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뭐 엔진이 기본적으로 탄탄한 그런 이유가 제일 첫 번째로 있겠지만 이번에 공개된 메르세데스의 새 머신이 W17이라는 이름이죠. 이 머신의 프런트 윙이 다른 팀들과는 조금 딴판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고 해요. 원래 2026년 규정의 목표는 앞차를 더 쉽게 따라붙을 수 있게 아웃워시라는 공기 밀어내기 효과를 줄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얘기로 하면은 더티 에어를 최대한 막아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도입이 된 게 이 바로 액티브 에어로 즉 상황에 따라 날개 각도가 변하는 가동식 시스템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팀들은 규정에서 허용하는 최대치인 2개의 플랩을 움직이도록 이 프론트 윙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메르세데스는 아주 독특하게 딱 하나만 움직이도록 설계를 했대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그 노즈, 코라고도 하죠. 차의 이제 코 끝부분, 노즈와 날개를 연결하는 지지대가 있는데 이 메인 날개가 아니라 두 번째 날개에 이 파일런을 연결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세 번째 날개만 달랑달랑 움직일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뭐 반칙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규정집을 뭐 뒤져봐도 꼭 이 날개만 움직여야 된다, 저 날개만 움직여야 한다라는 조항은 사실 없거든요. 메르세데스가 이제 이런 규정의 빈틈을 영리하게 공략한 셈입니다. 뭐 이번 뭐 규정 변화뿐만이 아니라 앞서서 이제 십수년의 어떤 상황 기록을 봐도 사실 이 각 팀들이 컨스트럭터가 이 규정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을 교묘하게 역으로 이용을 한 경우 성적이 잘 난 경우가 많았어요.
뭐 다른 팀들도 이런 것들을 따라갈 수도 있겠죠, 앞으로. 자, 그래서 메르세데스는 어쨌든 단순히 저항을 줄이는 것보다 머신의 전체적인 밸런스를 잡는데 먼저 좀 선점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이제 월요일 테스트 때는 첫날 테스트 때는 아날로그 방식인 이제 올 테이프까지 동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날개에 이렇게 양모실을 붙여서 공기가 어떻게 흐르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방법인데 세세하게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어, 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노즈 아래쪽에도 이제 공기가 차 언더보더로 이제 잘 흘러가도록 전용 통로를 잘 만들어 놨고 이제 날개 끝 부분에는 금속 부품을 넣어서 작은 소용돌이를 만들어 공기 흐름을 제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직선 구간에서 공기 저항을 무조건 줄이는 게 능사는 아닌데 서킷마다 이제 최적의 수치가 다르기 때문에 말이죠. 근데 이제 메르세데스가 이 설계를 시즌 내내 고수를 할지 아니면은 서킴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이런 공기 저항의 부분을 또 바꾼 설계를 제안을 할지도 이제 궁금해지는 포인트이기도 하네요. 개인적으로는 좀 이런 창의적인 어쨌든 규정 해석을 가지고 이렇게 기술을 보완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F1을 보는 진짜 재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과 다른 길을 선택을 한 메르세데스의 이런 도박적인 모습이라고 할까요? 이런 신선한 모습이 과연 이제 시즌 성적과 또 트랙 위에서 어떤 기록으로 증명이 될지 좀 궁금합니다.